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환경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환경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자, 우선 올해부터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은 전국의 모든 지하 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동안의 일부 역사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왔지만 그 결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한 건데요. 자, 그리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미 시작을 하셨겠지만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최소 4종 이상 선택적 분리 배출해서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해서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한 건데요. 정부는 공동주택에서 개인주택 순으로 제도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서 달라지는 환경정책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될 환경 분야 정부 정책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윤재용 원장 나왔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얘기에 앞서서 원장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예, 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이제 93년도에 이제 생겼는데요. 이제 그 환경 현안, 이제 뭐 물이나 공기나 뭐 토양이나 이런 환경 오염에 관한 이슈하고 또 조금 장기적이지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네. 28년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새해 달라지는 환경 정책들 한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전국 지하철 승강장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요번 조치는 요번 제도는 이제 대기 환경 우리 재작년만 하더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네, 당시에 대부분의 정책은 이제 그 야외죠. 실외 공간에서의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실내에서도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정책은 어떻게 보면 그 실외 공간에 머물러 있던 그 미세먼지 정책이 실내 영역으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지하철인 경우에는 지하철을 관리하는 곳이 지자체 아닙니까? 네. 이제 지자체 영역까지 대기 환경 정책 이슈가 이렇게 이제 확대되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부터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을 해야 되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방송이 나오고 이미 그 시행에 들어갔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플라스틱과 섞어서 배출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지정된 전용 수거함에 투명 페트병은 따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고 또 예.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예. 우리 혹시 실제적으로 이렇게 쓰레기 분리 배출 하십니까? 제가 당번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아시죠? 네, 예. 열심히 하고 저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할 때, 야 이거 이렇게 분리 배출하면 이거 제대로 어떻게 사용되나 궁금하실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생수병이나 이런 것들은 투명하잖아요. 네.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따로 모을 수만 있으면 우리가 뭐 의류나 가방이나 병 같은 걸 만드는데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그냥 막 다른 좀 뭐 비닐 같은 거라든가 이제 다른 봉지 같은 거랑 이렇게 섞어버리면 그 아까운 그 플라스틱 재질을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소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분리 배출을 그렇게 해주면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쓰레기 문제가 이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분리된 것들을 이제 아마 가끔 좀 그 분리 배출에 대해서 비판적이신 분들은 이제 분리 배출 해놓으면 그
그 운반해 갈 때 다시 다 섞어가지고 다시 이제 소각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리 배출한 것들이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나오지 않으면 네. 사실은 소비자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아주 열심히 분리 배출을 해도 그 노력만큼 어떤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가 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2030년도까지는 그런 그 분리된 그 이제 재생 플라스틱들을 재생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계획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파트 안내 방송에서도 들었지만 어쨌든 그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할 때 이 보통 보면 이 페트병에 비닐로 이렇게 라벨이 있죠. 예. 붙어 있는데요. 그걸 좀 깨끗하게 제거하고 예. 투명 페트병만 버리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많이 쓰는 이 전기 전자 제품의 유해 물질 사용 제한 제도가 올해부터 또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강화되고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전자제품도 사용하고 다른 물건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엄청난 많은 쓰레기 양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재사용을 하려고 해도 그 처음부터 그 안에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재사용하기 어려운 물질들을 사용을 하면 실제로 어떤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원 순환을 하는 그런 사회로 가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 제품을 설계할 때 또 제조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재료는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어떤 재료를 사용을 해서 그런 물건들을 만드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우리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전기차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부품이 배터리죠. 그렇죠. 그럼 배터리는 이제 수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수명이 한 10년이라고 했을 때 10년 사용을 하고 나서 그걸 어마어마한 양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네. 아시다시피 배터리를 구성하는 이제 그 요소들 중에는 뭐 리튬이라든가 아주 고부가가치의 그런 어떤 그 이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금속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회수해서 다시 사용할 건가 하는 그런 제도들을 현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전자제품 집에서 쓰다가 조금 고장이 나면 어떻게든 고쳐서 다시 쓰곤 했는데 요즘은 뭐 아파트 네. 단지에 가보면 그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낫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버리시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많이 궁금했었는데 네. 거기에 도움되는 정책이었군요. 네. 자, 그리고 통합 환경 관리 제도라는 것이 올해부터 확대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추측해 보건데 뭐 여기저기 이렇게 난립해 있는 좀 복잡한 그런 제도들이 효율적으로 하나로 뭐 합쳐진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공장을 하나 운영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네.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기 오염 물질도 발생할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 또 물도 사용을 하니까 수질 이제 오염 물질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악취도 나겠죠. 그 다음에 어떤 폐기물도 이렇게 날 텐데 그거와 관련된 법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하나하나를 인허가를 받으려면 이게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원료 에너지 투입에서부터 처리 배출까지 관련되는 환경 그 오염과 관련 전체 이슈를 아주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라는 것입니다. 아하. 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고비용 이제 저효율 그런 어떤 그 인허가 시스템을 저비용 고효율 행정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말 정산을 할 때 그렇습니다. 한 곳 한 곳을 발품을 팔면서 뛰어다가 제출을 해야 했던 것이 그렇습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아이고, 되면서 한 번에 해결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부터 사실 이 코로나19가 인수 공통 감염병이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이렇게 동물 전염병도 참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올해부터 이 질병을 옮길 수 있는 동물을 수입하거나 또는 반입할 때 전문기관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동물은 무엇이고 또
좀 차단하기 위한 어떤 과제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사회도 지금 코로나 확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전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는 어떤 박쥐라고 하는 이제 야생 동물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지금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메르스라고 하는 또 그 감염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뭐 중동의 낙타에서 낙타, 이제 네. 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야생 동물들을 이제 뭐 어떤 개인적인 기호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가져올 때 그 동물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코로나 19가 아니라 이제 또 코로나 20이 또 21이 나올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과정에서 전문기관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국립생물자원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동식물과 관련된 검토를 받아서 이제 거기서 인허가를 받아라. 이런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환경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은 항상 어떤 원칙이 있는데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그렇습니다. 예, 사전 네. 예방적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방역 차원에서 예방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우리 생활에 사실 꼭 필요하고 여기저기 다 쓰이고 있지만 종종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물질이 바로 화학 물질이죠. 이 화학 물질과 관련해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또 중소기업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정책들이 시행이 된다고요. 어떤 것들입니까? 예, 이게 정말 화학 물질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들어와 있죠. 심지어는 이제 요 앞에 있는 그 이제 일회용 컵도 보면 이게 종이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종이면 물이 새지 않습니까? 네. 이 안에 이제 화학 물질이 코팅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나 그 코팅 물질에서 나쁜 물질이 녹아나면 제 건강을 해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안에 이제 사용하는 코팅 물질은 이제 어떤 물질들은 안 된다. 이런 이제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네.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화학 물질들을 이제 그 공장에서 사용을 할 때 이제 그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그 화학 물질에 대한 어떤 정보를 이제 사실은 공개를 해야지 그거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떤 물질, 화학 물질을 쓰느냐 하는 거는 기업 비밀일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네. 왜냐하면 다른 그 물질을 사용함으로 해서 내가 훨씬 경제적으로 좋은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데 그러면 한쪽 측면은 공중보건 차원에서 그걸 관리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공공적 이익이 있고 한쪽에서는 어떤 기업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는 어떤 그런 또 이제 이익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 같이 윈윈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경부 이제 장관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되 그 승인받은 물질에 대해서는 그 물질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대체되는 다른 정보들을 공개함으로 해서 같은 효과를 갖게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없던 정책이었거든요. 없던 정책인데 이걸 해야 되면 비용이 많이 들지 그렇죠. 않습니까? 물론 대기업들은 그런 비용들이 뭐 이제 충분히 여유가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 환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들은 작은 기업, 중소기업 규모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도입은 하되 그런 중소기업들을 또 도와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거 등록을 하는데 들어가는 서비스라든가 비용 같은 것들을 좀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작년에도 물과 관련해서 뭐 무슨 벌레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참 국민들이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물 관리와 관련한 여러 제도도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하는데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 뭐 국민들은 물 하면은 아마 이제 먹는 물, 수돗물이 가장 큰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물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하면 이제 수량은 이제 국토부에서 관리를 했고 네. 수질은 환경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2018년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물 관리를 일원화했어요. 일원화해서 사실은 수량과 수질을 분리하기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네. 수돗물인 경우에는 상수 원수는 이제 서울시 시민인 경우에 팔당에서 온단 말이에요. 팔당에 있는 물을 수질을 관리해야 되지만 또 팔당에 있는 물의 수량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량과 수질은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리고 수량이 늘어나면 수질이 좋아지는 현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또 서로 그렇게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에 1차 물관리 일원화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좀 미흡했던 게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 그 도시를 보면 하천들이 또 지천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당시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12월에 이제 그 하천 관리, 하천 계획이나 유지 보수와 관련된 부분도 환경부로 이전이 돼서 네. 이제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같이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이제 통합 물 관리의 어떤 정책적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환경부가 할 일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자, 최근에 정부에서 2050년을 목표로 해서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추진 전략도 발표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내뱉는 탄소와 우리가 없애는 탄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도록 만들겠다. 실현하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과제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이게 탄소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최근에 많이 쓰는데 이 탄소가 뭐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로 이제 이공계 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이나 탄소하면 뭔가 하는데 이거는 이제 화석연료의 사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 에너지의 대부분이 화석연료에서 오는데 그러면 온실가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배출되는 양과 네. 이제 또 우리 숲을 보시면 알잖아요. 숲이 자라잖아요. 나무가 자라면 그게 또 탄소거든요. 그러면 배출해내는 것과 또 이렇게 감소시키는 양을 제로로 하겠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숲에서 받아들이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화석연료의 사용을 이제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탄소 중립을 이제 작년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선언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 선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전 세계로 보면 뭐 70개 국가 이상이 이제 그런 선언을 했고요. 유럽의 대다수의 국가들도 지금 선언을 했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그 중국입니다. 중국은 엄청나게 많이 이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 성장이 빠르지 않습니까? 중국도 탄소 중립을 2060년도에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일본도 선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바이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제 해외 의존도가 많지 않습니까? 수출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네. 경제가 발전을 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이 탄소 중립 문제를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그 어떤 대외적인 상황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참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잘해주시고 더 궁금한 점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해 달라지는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윤재용 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